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방금 시작이 됩니다. 메디케어 가입이 올해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미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디케이 쪽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 선호의 선호 보험의 선호미숙 선생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메디케어 이제 막 시작이에요. 연중 변경 기간이 시작이죠. 연중 변경 기간?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5일부터 네. 12월 7일까지가 연중 변경 기간인데 네. 사실은 그것 말고도 현재 지금 플랜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기존 가입자들은요? 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자, 올해 만약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 그러니까 55년생들이시죠. 65살이 돼서 메디케어가 퀄리파이가 됐다. 이제 그런 분들은 첫째로 본인이 미국에서 일하신 지가 40쿼터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1년에 4쿼터씩이니까 10년 이상 일을 하셔서 40쿼터가 되시면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잘 보시면 거기에 이제 퀄리파이가 되는지 다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고 medicare.gov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인 마이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메디케어에 전화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랑 다 주시고 내가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싶다. I'd like to apply for Medicare benefit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다 도와드려요. 네. 영어가 안 되면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뭐 아틀란타나 이렇게 한인분들이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한국말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Korean please라든지 아니면 I'd like to Korean translato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수도 있는데 개런티는 못합니다. 네. 일단 코리안 자꾸 그러면은 뭔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전화 끊으세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 보험 에이전트에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편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저희는 이제 오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다 어카운트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신청을 해 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없이 다 끝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뭔가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증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막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서 그냥 그 다음에 스탑을 시키고 전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또는 완성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컨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뭐 시민권 카피를 보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민 스테러스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는 그런 게 편지로 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들고 가셨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메일로 붙이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또 증명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에이전시에서 다 도와는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SSI 사무실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둘러서 일단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시민권자만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메디케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영주권 없는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 그렇게 해서 이제 메디케어 A, B를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A하고 B가 모든 걸 다 커버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A하고 B를 가지고 계시면은 메디컬 비용의 한 80%를 커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A하고 B 둘 다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둘 다. 둘 다. A하고 B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A는 미국에서 40시간, 그러니까 40쿼터,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프리로 드립니다. 보통은. 근데 B는 보험료를 charge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생일이 12월 15일이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메디케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12월 1일부터 계산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연금 체크해서 그거를 제하고 나머지가 나오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3개월씩 비리 와요. 아. 소셜시큐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비가 캔슬이 되고 말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비가 캔슬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여간 A하고 B를 가지신 다음에 네. A는 주로 보면은 하스피럴에 가시는 비를 커버를 해요. 아, 병원 비용. 병원비. 네. 또는 또 많이 아프셔갖고 허스피스 케어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비를 또 다 커버하고. 네. 그 다음에 B는 네. 주로 이 닥터 비짓. 아. 네. 또는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는지 이런 랩 서비스 같은 게 다 B에 속하는 거고요. 검사 비용.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A만 갖고 있고 B만 안 갖고 계시다. 네. 이러면 재고시를 못 하는 거예요. 검사 비용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미국은? 네. 예. 그래서 A하고 B를 그렇게 갖고 계시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를 보셔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네. 아니 그렇게 보시는 거 말고요. 보라고 그러셔서. 네. 저희를 만나 보셔야 돼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A하고 B 말고 네. 뭐가 또 필요한 게 있으신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C하고 D가 필요합니다. 네. C하고 A, D. B, C, D. 네, A, B, C, D죠? 예. 네. 보통 이 C에 D까지 다 묶어가지고 네. 우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시면은 네. 거의 다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네. 거의 다가 이제 커버를 받고요. 네. D가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처방약에 대한 플랜이에요. 약값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예, 그게 없으시면 남들은 뭐 3불 주고 산다는 약도 나는 30불 주고 사야 되고 남들은 34불 주고 샀다는 약도 나는 200불 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신기하게도 네. 이게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이러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네. 이제 많이 알으세요. 네. 예, 근데 뚝 떨어져갖고 혼자 사시는 분들, 예, 한국 분들이 네. 많이 안 계시고 그런데 이러시는 정보가 많이 분들은요. 없으시죠. 네, 그냥 메디케어 뭐 65살이 되니까 카드가 쓱 날라오더라. 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메디케어 가입한 줄 아는 거죠, 그냥. 나 그렇죠. 메디케어 있어. 네. 그러고 마는 거죠. 그게요, 예. 네. 그래서 하여간 A, B, C, D가 다 갖추어져 있으셔야만 메디케어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간을 얘기하면 네. 그 C하고 D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메디케어를 받으시고 3개월이 또 있어요. 3개월 동안은 CD를 12월 달에 메디케어가 시작됐다. 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3개월 네. 안에만 CD를 가입하면 예, 된다. 네. 그거가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네. D를 안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D를 들을 때 벌금을 내세요. 벌금을 내요? 벌금이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다 자동으로 되게 해주지, 왜?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 A하고 B가 있는데 예. B는 보험료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지를 하냐면 146불씩 차지를 했어요.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요? 네.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게 올라서 149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팔 B를 왜 들어야 되지? 그리고 안 드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건강한 분들은 뭐.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몸이 이렇게 헬티하게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파요. 근데 닥터한테 가니까 이게 메디케어가 반쪽만 있네요. B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서 들으시려고 할 때 네. 그때 필요해서 오셔서 팔 B를 그때 돈 내고 들으신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뭔가 법으로 뭔가 인포스를 안 해놓으면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B도 팔 B도 제때 안 드시면 벌금을 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A, B, C, D 있는 중에서 네. B하고 D는 네. 들어야 할 때 안 들으면 벌금이 벌금이 붙는다. 나온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C는 A처럼 네. 벌금이 없나 보죠. 없죠. 네. 네. A도 사실은 벌금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A에 벌금 내는 경우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선호앤선호 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그건 이제 모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10월 15일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디케어 A, B를 이미 갖고 계시고 네. 케이스가 이제 두 개인데 메디케어 A, B만 갖고 계신데 CD를 안 드셨던 분 이분들은 꼭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 들으셔야 돼요. 근데 메디케어 A, B와 함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든지 뭔가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도 다른 걸로 갈아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트나를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웰케어를 받고 싶다.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하셔도 되고 내년까지 기다리셨다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급한 거는 아니지만 기억하실 거는 있어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디덕터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디덕터블을 한 100불 좀 썼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바꿔요. 그럼 디덕터블이 다시 시작하겠죠.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혹시 디덕터블이 적용이 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maybe 이번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 동안에 바꾸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실 겁니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A, B, C, D에서 저희는 A, B 제가 이해가 됐고요. D는 처방약 약값이다 이해됐는데 C는 뭔가요? C는 이게 이제 예전에는요 사실 C라는 C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것이 아니라 메디캡 플랜 가지고 지금의 메디케어 서플리멘트 가지고 그 역할을 했었어요. 서플리멘트. 메디케어 서플리멘트. 그러니까 결국은 C가 이 메디케어 A, B에 서플리멘트를 해주는 플랜인데 서플리멘트 플랜이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구실을 서플리멘트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 B 해가지고 모자라는 돈 보충해준다. 보충해준다. 그리고 걔의 이름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알려고 그러면 다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어떤 거를 들으셔야 할까 먼저 이런 것들이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거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에 따라서 또 본인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플랜이 어베일러블 해요. 정말 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주마다 다를 뿐더러 카운티마다 다 달라요. 카운티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 15일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매년 뒤에 북쉘브가 그냥 꽉 찹니다. 카운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문의를 해오셔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꽉 채워놓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카운티마다 다르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카운티마다 다르고 오바마 케어도 달라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메디케어는요, 신기하게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지금 메트로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회사마다. 근데 저쪽 루럴 지방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살고 그런 분들은 똑같은 플랜인데도 돈을 내세요. 이해 가세요?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면은 이제 가입자가 적으니까 쓸 돈이 없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네. 어떤 뭐 블루크로스는 블루크로스 아니면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데 일반 사회사에게 네.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메디케어 가입자 한 명이 니네 플랜에 가입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의 돈을 지급을 하겠다. 매칭을 해준다.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회사로서는 돈이 되는. 플랜도 잘 만들 수가 있고 뭔가 운영을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캅카운티에 이상하게 플랜이 없었어요. 그 말은 사장님 잘. 그랬다가 네. 요즘에 지금 캅카운티에 좋은 플랜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은 똑같은 플랜인데도 돈을 내셔야 돼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모여 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런 의료보험 혜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2021년에는 메디케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것도 네. 종래에는 그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요.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 투석을 시작하시면 다이얼리시스 이걸 시작하시면은 네. 메디케어는 금방 나와요. 네. 메디케어 AB가 금방 나오는데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천상 뭐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든지 네. 아니면 나머지 20%는 내 돈으로 내든지 뭐 이렇게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네. 신장 투석 하시는 분들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건 좋은 소식. 예, 그래서 2021년부터는 어떤 플랜이라도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에이전트 다 컨택 하셔가지고 네. 드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많은 부분이 서플리먼트가 되지만 다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예. 네.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코페이라든지 본인이 내야 할 부분들이 꼭 있으세요. 네. 그래서 닥터를 만날 때는 뭐 주치의는 5불, 뭐 전문의는 40불 또는 검사를 하시는데 엑스레이는 뭐 30불, MRI는 275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고,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떤 분이 키모테라피를 하신다. 이러면은 그거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거의 안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불로 거의 다 내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럼 뻥 뚫렸냐. 예? 그래서 맥시멈이 없이, 없다면 그냥 20% 그럼 키모테라피를 얼마 받아야 되든지 그냥 리미션 계속 돈을 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마다 다 그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머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6,700불로 정해 있었거든요. 작지 않네요. 6,700불이 맥시멈이고요. 어떤 회사는 3,400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좀 달라요. 이제 1년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년에 6,000불이면 한 달에 500불 이상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제 그렇게 되죠. 그 작은 돈은 아니네요. 네. 그것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내년에는 7,550불로 뭐 그렇게 많지는 하지만 한 800불 정도? 아프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내가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익스펜스가 많이 나갈 것 같다든지 입원을 또 많이 하신다든지 인앤아웃 이렇게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플랜을 고르실 때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 어마운트가 작은 거 3,400불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은 프리미엄이 좀 더 올라가는 거 없어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000 프리미엄이에요. 오, 그래요? 근데 만약에 프리미엄이 혹시 뭐 한 20몇 불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싸니까. 그게 더 이익일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8B 보험료가 144불 60에서 148불 50 정도로
이건 예. 이제 파트 B가 네, 가격이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플랜은 네. 시니어 세이빙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요. 인슐린 네, 맞으시는 인슐린. 분들 당뇨 있잖아요. 있으신 분들. 네, 네. 네. 그것이 종년이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죠. 인슐린을 맞으면 네. 코페이가 뭐 적어도 40불 넘고 어떤 경우는 100불이 넘고 막 이랬는데 네. 그것이 35불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한 그런 이제 플랜이 나왔어요. 제주머니에서는 35불 이상 안 나가게. 네. 그거 근데 좋네요. 네.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 플랜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에이전트랑 얘기하실 때 네. 내가 지금 인슐린을 맞는데 네. 난 그런 거 들고 싶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그렇죠. 좋으면 다른 거는 조금 못하고 네. 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나한테는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인슐린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엑스트라 베네핏인데요. 네.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 더 카운트 물건 오더하시는 거. 네. 네, 그건데 그거를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전화로 네. 뭐 오더를 할 수가 있게 그러니까 3개월에 35불 정도로 오더하실 수 있게 이렇게 얼라운스를 주는 그런 플랜이에요. 그래요? 공짜로. 공짜 네, 그런 게 예. 있어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네, 더 많이 이제 그렇게 주로 드리는데 문금약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뭐 큐팁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네네네 그리고 뭐 핸 세니타이저 그다음에 아. 하다못해 뭐 그 베드룸에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뭐 네네. 의자 뭐 이런 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네. CVS나 네. 아니면 월마트에서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랜이 생겼어요. 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거를 해보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권하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플랜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써보기 전에는 이게 정말 장담이 안 되거든요. 뭐 무슨 카드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네. 월마트에서 이제 그로서리나 뭐 약에 네. 관한 거 이제 네. 이런 걸 사용하실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갈수록 혜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플랜 쪽으로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는 메디케어 가지고 계시고 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셨어요. 네. 뭐 바뀐 건 없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은 하고 말씀드린 거는 네. 풀 메디케이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QMB라고 하는 그거에만 해당이 됐었어요. 네. 보통 메디케이드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네, 돈 없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 어떤 스페셜 플랜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주어져서 주어서 할 수 있었는데 예. 올해는 메디케이드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메디케이드도 레벨이 있어요? 예, 뭐 QMB 처음 듣는 뭐 얘기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인컴과 내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네. 제일 낮은 거, 네. 내가 제일 인컴이 1인당 나는 수입이 1,060불 이상 안 돼. 네. 그리고 내 어카운트에 몽땅 내 재산 집 하나, 차 하나 빼놓고 내가 가진 거 다 합쳐도 은행 어카운트 다 합쳐도 8,000불이 안 넘어. 이렇다 그러면은 그게 QMB에 해당하는 QMB. 자격이에요. 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요. 네. 조금 더 벌어서 한 1,276불 이 정도까지 한 인컴이 달에? 된다. 네. 한 달에. 네. 그러면 그게 슬림비라는 거를 받아요. 슬림. SLMB. 네. 예. 이렇게 그리고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벌면은 한 달에 1,435불까지 버신다. 그러면 그거는 QI예요. 이게 다 메디케이드예요.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네. 조그만 차이인데. 그렇죠. 조그만 차이지만 네. 큰 차이예요. 오, 베네핏상으로는. 그래요? 네.
돈도 적당히 벌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네네. 일단 풀 메디케이드가 아니더라도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혹시 나는 풀 메디케이드는 아니지만 슬림비나 QI 같은 메디케이드에 퀄리파이가 된다. 네.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플랜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디케어를 받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처방약 플랜이에요. 네. 처방약? 메디케이드 처방약이 따로 있어요? 처방약 보조 플랜은 메디케이드는 아니에요. 네. 연방 정부에서 도와주는 시니어를 도와주는 그냥 처방약을 살 때 네. 싸게 살 수 있도록 네. 약간만 메디케이드처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건 메디케어 플랜 B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 전혀 달라요. 네. 이거는 연방 정부에서 네. 이제 처음에 메디케어에 퀄리파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Extra Help for Drug Coverage Application이라고 쫙 와요. 몇 장짜리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고 오시죠. 네. 예, 나 이런 거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제 네. 근데 네. 그게 바로 만약에 그걸 한번 신청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한 1,500불 정도까지 벌으셔도 돼요. 한 달에 1,500불. 네, 그리고 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행 어카운트라든지 그런 게 14,600불 정도까지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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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죄송한데 네. 1,500불에 만약에 제가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게 있다. 한 달에 뭐 한 1,000불 네. 해서. 포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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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인당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부부면은 한 2,000불 정도 돼요. 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이게 따져보면은요, 여기에 퀄리파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긴 그렇죠. 굉장히 많으신데 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음. 메디케이드 알아보니까 그냥 이건 뭐 나는 인컴이 너무 많고 그리고 갖고 있는 것도 뭐 너무 많다고 한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갖고 있는 거는 쓰면 돼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인컴 들어오는 건 바꿀 길이 없잖아요. 인컴도 뭐 좀 시간을 주시면 되죠. 인컴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나가서 일을 하는 거면 일을 안 하면 줄어들지만 네. 소셜 시큐리티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바꿀 할 수가 수가 없잖아요. 네. 나 안 받겠다, 나 줄여서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건 거잖아요. 안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미리 65살 전, 그러니까 66살이 넘어가게 되겠죠? 네. 미리 나는 도대체 얼마나 소셜 시큐리티를 받게 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를 좀 매니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죠? 소셜 시큐리티 많이 받는 분은 뭐 한 2,000불도 나오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2,000불을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메디케이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메디케이드 중에서 널싱홈 메디케이드라가 있어요. 널싱홈이. 네. 그거는 널싱홈을 들어가야 되면은 받는 메디케이드인데, 네. 그거는 인컴이 훨씬 더 높아도 돼요. 1인당 한 2,000불 정도까지 받으셔도 다른 재산이 완전히 2,000불 이하로 없으시다. 네. 이러면 널싱홈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메디케이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메디케이드로 넘어갔어요. 네. 네, 네. 이제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랑 저희가 가끔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많이 혼동되시고요. 메디케이드도 많이 혼동되시는 게 SSI라고 네. 웰페어 쪽하고 메디케이드하고 또 많이 혼동을 하세요. 아, 또 다른 거군요. 다른 거보다도 네. 메디케이드의 레벨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메디케이드 받으면 한국도 못 나가고 집도 없어야 되고 뭐 재산도 2,000불 넘으면 안 되고 그래야 된다며.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한국에 못 나가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조건은 메디케이드 중에서도 SSI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서플리먼트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메디케이드 얘기예요. 오. 그러니까
웰페어를 받는 분들의 메디케이드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메디케이드만 받겠다. 네. 그냥 뭐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뭘 더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 네. 그냥 메디케이드만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드세요. 괜찮으세요. 네, 예. 방법은요. 네. 뭔가 좀 궁금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거래하고 계시는 에이전트한테 찾아가셔서 네. 자세하게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가입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네. 가장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이 제한된 시간에서 방송으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 손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플랜들이 천차만별이라, 그렇죠. 네, 그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게 메디케이드에도 레벨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그 소셜 시큐리티 SSAI를 받는 경우에는 이 메디케이드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지금 뭐, 사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예, 오늘은 제가 올해 10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연중 변경 기간에 대해서만 사실 말씀드리러 나왔다가, 네. 얘기가 막 3,000%로 빠지는 바람에, 메디케이드까지 말씀드리고 막 이랬는데요. 예,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 그 기간입니다. 네. 네, 네. 파트 C나 D 없으신 분들은 지금 10월 5일, 15일에서 12월 7일 그 사이에 C나 D를 신청을 하셔야, 네. 그래야 뭐 나중에 바꾸든 말든 하더라도 일단은 네. 또는 지금 이제 어쩌지 하다 보니까는 파트 C는 안 들고 파트 D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또 10월 15일에서 7일까지 놓쳤어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그렇죠. 못 바꾸세요. 네. 내년 또 1년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잘 생각하고 자시고 필요 없고요. 일단 빨리 에이전트를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이런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게 본인이 지금 A, B, C, D 4가지 중에서 뭐를 가입했는지도 지금 헛갈리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매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매일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이거를 다루는 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막 이렇게 네. 막 강요하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지만, 네. 네.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약간 시니어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세요. 네. 예. 우선 뭐, A, B, C, D 막 그거부터 뭐, 혼동해 하시고, 또 뭐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뭐가 좋은 건지. 만약에 이제 변경을 하실 때 어떤 플랜이 가장 좋으냐,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요. 네. 제일 기본은 뭐냐면, 네. 메디케어를 왜 들까요? 의료비 때문에 드는 의료비 때문에 드는 거죠. 네. 의료비 특히, 메디케이드요?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값이 제일 중요하죠. 약값 혹은 닥터비, 닥터 비짓 혹은, 그거 중요하죠. 네, 뭐 병원비, 네. 혹은 검사비 이런 네. 것 때문에 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의료 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네.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서 그거를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사 가니까 뭐 치과가 얼마더라, 아니면 뭐 보청기를 해준다더라, 아니면 물건 오더 하는데 더 많이 준다더라, 네. 월맛을 갈 수 있다더라, CVS를 갈 수 있다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히 추가 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네. 기본에 집중을 하셔서 먼저 하신 다음에 예, 추가를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본인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그쵸.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기본을 충실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신경 써라. 네. 예,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에이전트를 만나서 상담하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저희는
메디케어가 드디어 이제 올해 가입하고 변경 기간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에 메디케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정보를 살짝 드렸고요. 그리고 또 메디케이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종류의 메디케이드가 있어서 선택을 하실 때 알고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네, 두 번, 세 번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호에 보험에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드려야 할 말씀은 많지는 않지만 대충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물건을 사시더라도 또는 특히 뭐 투자 같은 거를 할 때라도 네. 내가 모르는 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이건 내가 쓸 거니까 나는 닥터 가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변경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 나는 이게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